전세대출 제한, 지금도 유효한 윤석열 정부 정책. 오늘은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뒤흔든 전세태거자금 대출 제한 소식, 그리고 이 조치가 현재도 여전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 은행, 창구, 이삿짐 센터까지도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이제는 집도 못 팔고 이사도 못 가는 세상이다. 2024년 6월 말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전세태거자금 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정책에 따르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유주택자는 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되었고 다주택자에겐 아예 대출이 금지됐습니다. 이 정책은 처음엔 잠깐 대출을 조이는 조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 8월 현재 이 규제는 단 한 줄도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년도 넘게 수많은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세태거자금 대출은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 가장 많이 활용하던 자금입니다. 보통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이거나 집주인이 직접 입주할 때 필요하죠. 그런데 이번 조치로 이 자금 경로가 막히자 집주인은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세입자는 그 돈을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조건은 까다롭고 해석은 제각각. 문제는 대출이 완전히 막힌 게 아니라 조건이 너무 복잡해졌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조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6월 27일 이전 계약자여야 한다. 둘째, 대출금은 반드시 보증금 반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셋째, 집주인이 자력으로 반환이 어렵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넷째, 집주인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전입신고와 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 다섯째, 후속 세입자가 있을 경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이 조건들이 겉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행마다 해석이 다르고 같은 조건인데도 지점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집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증금이 1억 5천인데 대출은 1억까지만 된대요. 나머지 5천은 어디서 구하라는 건가요? 반대로 세입자는 집주인이 돈을 못 구해서 이사 취소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제 전세가 리스크가 되는 구조. 이제는 전세 계약이 더 이상 안전장치가 아니라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가 몇몇 사례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십만 명이 보증금 반환을 앞두고 이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미 전세는 위축되고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월세 계약은 약 29만 건. 전년 대비 무려 21.6%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세는 6.6% 증가에 그쳤습니다. 특히 신축단지나 역전세 지역에서는 전세 대신 반전세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월세는 체감 부담이 훨씬 큰 현실. 문제는 이 월세 구조가 세입자에게 훨씬 더 부담된다는 점입니다. 전세는 일시금으로 돈이 들어가지만 월세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구조라 체감 지출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한번 오른 월세는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왜 이 정책을 밀어붙였나? 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명분은 가계부채 억제입니다. 전세태거자금 대출도 결국 주택을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집값과 동일하게 부채로 인식됩니다. 즉 정부 입장에서는 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해 이 통로를 막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갑작스러운 시행과 현장 미비. 문제는 그 과정이 너무 갑작스럽고 현장 대응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활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증금 반환이 아니더라도 유연하게 대출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역전세 반환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심지어 은행 창구 직원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대출 중단과 다를 게 없다. 자주 묻는 질문들. 첫째, 집이 한 채인데도 대출이 거절됐어요. 왜죠? 유주택자는 최대 1억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보증금 반환 목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산이나 소득이 많다고 판단되면 은행은 자력 상환 가능으로 보고 대출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6월 27일 이전 계약자인데 예외 적용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전입신고일, 반환 일정 등 구체적인 입증 서류가 있어야만 심사가 진행됩니다. 셋째, 세입자가 안 나가서 후속 세입자를 못 구했는데도 대출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보증금 반환 목적이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후속 세입자 부재는 리스크로 평가돼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떠안는 리스크 정책보다 현실이 문제다. 결국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결국 국민이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매매도 둔화되고 전세도 위축되며 결국 월세만 커지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구조가 단기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새 이재명 정부조차도 특별한 대책 없이 같은 규제를 1년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목소리, 금융 현장의 혼란, 세입자와 집주인의 고충이 모두 드러났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후속 지침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계속 불안하고 집주인은 오히려 매물을 내놓지 않게 됩니다. 매물 잠김, 전세 공백, 월세 전환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선택권이 아예 없습니다. 세입자가 퇴거를 요구해도 대출이 막혀 있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고 집을 팔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이 된 겁니다. 시장 유동성은 점점 말라가고 주거 안정성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꼭 알아야 할 실전 팁. 첫째, 계약일이 6월 27일 이전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반환 용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통장 내역 등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셋째, 은행에서는 대출되나요? 보다 이 조건을 충족했는데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하세요. 넷째, 창구 직원도 모를 수 있으니 반드시 서면 안내 문서를 요청하세요. 다섯째, 본인 입주 예정이라면 전입신고 1개월 이내 실거주 2년 요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섯째, 지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소 2군데 이상 비교 상담하세요. 일곱째, 만약 상황이 어려워지면 국토부나 지자체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필요시 민사 분쟁까지 대비하세요. 정리하자면 이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만든 규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고 2025년 8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문제는 정책 자체보다 현장과의 간극입니다. 준비도 없이 해석도 다르게 피해는 국민만 보는 구조.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팍스TV는 앞으로도 실생활과 직결된 정책 변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